네, 기금증권 한지영 연구원 모시고 금통위 이후 상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시장 참여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뭐 오늘 새벽에 공개된 연준 FOMC 의사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연준도 예상치 못한 상황들, 빠른 유럽 경기 회복, 중국 경기의 성장, 이러한 것들이 성장 경로에 영향을 미쳤고 그것들은 본인들이 예상하지 못했다. 대신에 경제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불확실할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오늘 금통위 지금 하는 총재님 발언에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엿볼 수가 있었고 이거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저는 증시 좋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최소 3월 FOMC까지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러한 불확실성들, 혼탁함, 혼란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증시 자체는 좀 갇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결론은 동결인데 한 명의 소수 의견이 그쵸. 있었습니다. 인상해야 된다. 네. 근데 하여튼 뭐 10개월 만에 동결을 했다. 이거 자체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일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동결이? 네, 그 발언을 보니까 일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발언 중에서 제일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 이렇게라고 명시를 하셨거든요. 이거는 지금의 동결은 뭐 저희가 연준에게도 그렇고 한은에게도 그렇고 기대했던 금리 인하,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들을 후퇴시키는 요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 동결은 다음 행보를 위한 일종의 좀 눈치 보기 성격의 결정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감은 이렇습니다. 파월 의장도 그렇고 이창용 총재도 그렇고 사실 경제 상황 잘 모르겠다. 두고 봐야겠다. 이런 뉘앙스로 좀 받아들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그들의 성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외환시장을 선제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그들의 결정을 유발하는 동의는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데이터를 보고서 결정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워낙 지금 예상보다 미국의 1월 고용이나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잘 나오다 보니까 많은 혼란들이 지금 가중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일반 시장 참여자들뿐만이 아니라 정책 결정자들도 같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그들도 최소한 한두 달의 데이터는 더 지켜보고서 판단을 할 거다. 정책 경로를 정말 바꿀 것인지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증시 입장에서 최악일 수 있는 더 높여갈 것인지 이거를 좀 결정하는 구간이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지난번에 나왔을 때 얘기했던 거는 상당히 좀 뭔가 완화적으로 갈 듯한 뉘앙스를 비쳤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파월 의장도 뭐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는 상당히 시장에서 환호를 했지만 고무적이었던 거죠. 그 이후에 한 2, 3주 동안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우리나라 이 기준금리 최고치 상단은 어디가 되고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거의 불과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금리 상단은 뭐 이제 3.75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올리면은 끝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컨센서스였는데 2주 동안 상황이 또 많이 바뀌었죠. 연준의 최종 금리도 원래 기존의 시장에서는 1월 달만 해도 5.0이다. 시간 좀 지나니까 아니다. 5.25다. 지금 5.5에서 5.75까지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6%까지 나오고. 6%는 좀 되게 극단적인 전망이긴 하지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도 미국 금리에 어느 정도 내외 금리 차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3.75까지 말고 시장에서도 아마 4%대까지는 좀 열어놓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5.5% 간다면 우리도 4%는 가야 150bp 차이. 그렇죠. 이게 뭐 150bp라는 게 딱 정량적으로 정해진 되게 임계점 트리거 포인트는 아닌데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금리 차를 봤을 때 150bp 이상이 벌어지게 되면은 환율 쪽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전반적인 외국인 자금에서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타나거든요. 이거를 지금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도 연준이 최종 금리를 5.5%로 간다고 하면은 한국은행도 아마 4%까지는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까 총재님께서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우리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겠지만 그중에서
지목을 했던 게 연준의 최종 금리 레벨 이거를 명시를 그렇죠. 한 만큼 그거를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앞으로 있습니다. 2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네, 그 가능성은 저희가 열어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점을. 자, 근데 이제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미국 연준 입장에서야 네. 경기가 안 식으니까 올리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반면에 우리는 지금 정부도 인정했듯이 경기가 침체로 가고 있어요. 네네. 성장률 전망치도 낮추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는가? 이 부분도 또 이제 그 의문이 있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금리를 뭐 올리는 건 모르겠는데 동결 기조를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한두 번 더 올리더라도 완화적으로 가기가 조금 어려운 게 물가 자체가 여전히 좀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점이 하나의 걸림돌이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과의 금리 차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하지만 만약에 이제 한국이 미국과는 달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 동결해서 이제 인하 쪽으로 간다, 그 전제 조건이 있긴 있어요. 가능은 하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크레딧 시장, 신용 시장을 중심으로 뭔가 큰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러한 분위기들이 크레딧 시장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그 인하를 저희가 연내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뭐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 시장의 예상이 네.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최근에 금리나 환율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올릴 거를 선반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1, 2주 동안 금리랑 환율 되게 빨리 많이 튀어 올랐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잘 지적해 주셨듯이 연준이나 그 포함한 중앙은행들의 추가 긴축에 대한 불안들을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 부분 반영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 오긴 온 것 같은데 이게 또 저희가 작년 10월, 11월처럼 확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그거를 지금은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 3월 FOMC까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고 그 전에 소화를 해야 되는 미국의 고용 지표와 인플레이션 지표 한 번 더 저희가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봤을 때 드라마틱한 하락보다는 그 금리가 빠지고 환율이 빠지고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기보다는 주가도 마찬가지로 다들 박스권 흐름을 저희가 상정을 하고서 시장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 3월 FOMC까지는 약 3주 가까이 남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3주 동안은 약간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금리 오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증시 주가는 어느 정도 좀 버티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네, 뭐 저도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어제 이렇게 시장이 빠지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들어왔던 이제 질문들은 코스피 다시 연저점 테스트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도 종종 받았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새롭게 등장하지 않는 이상 기존에 지금 끌고 있고 맞고 있는 긴축, 금리, 뭐 또 인플레이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증시가 연저점을 테스트할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3주 연속 하락세인 반면에 코스닥은 7주 연속 지수상으로 상승세입니다. 네, 이건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들에 비해서 환율이나 외국인 수급 그리고 매크로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매크로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관계로 대형주들은 계속 상단을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무거운 종목보다는 좀 더 가벼운 종목들 이게 각광을 받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지금의 중소형주 강세를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저는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테마별로 발빠른 순환매가 일어나는 것도 그런 현상의 하나라고 봐야죠. 대응을 하기가 조금 너무 어렵죠. 빨라가지고 대응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뭐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그나마 드릴게요. 지수가 버텨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께 꼭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주가 언제 좋아집니까? 하면은 대충 이제 봄쯤 좋아진다. 네, 맞습니다. 저 찬바람 물러가고 따뜻한 봄이 되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한지영 연구원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연간으로는 좋아지는 국면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봄이 언젠지는 솔직히 기간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도망칠 구멍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간이긴 한데 저는 뭐 4월까지 그냥 딱 봄으로 대략 놓고 보면은 3월 이후부터는 말 이후부터는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3월 중순까지는 그 FOMC 때문에 계속 이제 서로 간의 눈치 보기 그런 과정에서 박스권이 이어날 것 보이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3월 FOMC가 지나가면은 그 시장이 그렇게 싫어하는 불확실성들이 거쳐가면서 또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좀 기대감들도 유입이 되면서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 양해와 다음 달에 있는 맞습니다. 양해와 본격적인 리오프닝을 들고 있어요. 네네. 그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 두 개의 태기를 해야 되는 국면에 놓여 있을 때 지금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에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중국 관련된 주식들은 대부분 다 가치주,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민감해진 상태잖아요. 최근 한 두세 달 정도는 물가 빠지니까 어차피 빠질까 괜찮아. 그렇죠. 성장주 가자. 이렇게 해서 성장주 주가가 올랐는데 지난주 있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한 구간에서는 가격 전가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경기 민감주들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가치주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3월 한 달 중국 양해까지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가치주 쪽에 좀 더 많은 비중을 실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 가치주 내에서는 저는 중국 리오프닝 대표적인 소비 관련 리오프닝주들 호텔, 레저, 여행, 화장품 이쪽들 그 업종에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무튼 저 3월 중순 네. 그 FOMC까지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만 네네. 그 다음에는 조금은 기지개를 펼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